네, 오늘 장을 정리하며 내일의 더 좋은 투자 전략을 찾아보는 빅머니 2부.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시장이 장중에 낙폭을 대부분 줄이는가 싶더니 다시 오후장 들어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3,115선, 코스닥은 95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간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 3.6%를 훌쩍 웃도는 4.2%의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만 그 면면을 자세히 보면 지난해 코로나의 직격탄을 크게 맞았던 항공, 호텔 그리고 중고차 부분의 물가 상승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플레이션 쇼크는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이런 공포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결국 8만 원 선이 무너졌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술주의 타격과 함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함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 비대면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비중이 큰 국내 증시 그리고 어제는 대망 증시가 좀 가장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불안이 일시적일지 아닐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시각과 분석들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이러한 시장에서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오늘도 빅머니가 전략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빅머니 2부 첫 번째 코너 주머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을 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을까요? 이들의 시선을 따라서 투자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외국인의 수급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외국인의 물량 폭탄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가량의 물량을 내뱉고 있는 외국인, 그래도 눈여겨보는 종목은 있는데요. 주머니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요, 네이버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 이렇게 세 종목을 눈에 띄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네이버 먼저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는요,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좀 이슈를 들려줬는데 창작자가 쉽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유료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기술들이 적용된 플랫폼에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소식 들려줬습니다. 상반기 중에 정식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회사 측은 밝혔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행보를 펼치고 있는 네이버, 다가오는 25일 초대 규모 AI의 기술력과 비전을 공개하는 시간을 온라인으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슈퍼컴퓨터를 도입한 뒤에 진행 상황과 성과, 계획 등을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하락해 질린 가운데 네이버 또한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오늘 12시 구간의 상승 전환을 시도했지만 상승 전환에 실패했고요. 낙폭 키워가면서 현재 구간 1.7%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34만 7천 원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현재 3거래일째 약세 흐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방산주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59억 원으로 증권가의 컨센서스랑 비교한다면 무려 92%나 높은 깜짝 실적인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900%가 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889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 소식을 들려준 이 종목, 그동안 부진했던 민수 사업의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실적을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항공 엔진 부분까지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하반기까지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오늘 이렇게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주가의 탄력이 좋습니다. 현재 구간 3% 넘게 4% 가까운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42,35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인데요. 철강 가격 호황에 펄펄 끓던 철강주들, 오늘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의 주가 상승률이요, 여러분들 무려 50%가량이라고 하는데요. 어제와 오늘은 그간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내뱉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 공급이 줄어드는데 제조업이 활황을 보이면서 철강 가격의 꾸준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뉴스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술적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후장 들어서 낙폭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그 거래하는 상대 기업들이 ESG,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 그리고 그 거버넌스, 지배구조라는 그 구축 체계를 이뤄내지 않는다면 거래를 좀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낙폭 오후장 들어서 더욱더 깊어집니다. 4%가량 하락세 보이면서 38만 2,5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외국인 네이버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철강주 어제와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포스코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더 주목해 볼까요? 네, 이 중에서 최근에 이제 이 거래일 동안에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네. 보이고 있지만 지금 오늘 좀 모처럼 다시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포스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포스코는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한 4% 넘는 하락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40만 원대가 넘어서는 그런 주가 상승세가 좀 나타났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포스코는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20%나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판매와 생산이 이제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 또 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수익성 개선이 좀 가파르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이러한 실적 개선 추세는 다음 2분기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에도 중국의 이제 감산 정책이라든지 또 유럽과 미국발 지금 공급 부족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가격 상승세가 계속해서 제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최근에 좀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나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철광석 가격이 워낙에 단계적으로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제품 가격을 너무 이제 올리게 되면 향후 이제 수요 감소에 대한 그러한 좀 우려감이 좀 주가에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게 처음에는 호재였는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기업들의 부담을 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또 기업들의 실적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도 있고,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철강주들이 그래서 좀 어제와 오늘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철강 업종은 이제 시크리컬 산업으로서 이제 전형적인 이제 경기 이제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제품 가격 상승과 함께 이러한 스프레드 효과로 인해서 지금 실적이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크게 상승을 했지만 향후에 또 원자재 가격도 추이에 따라서 또 이제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작년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향후에 이제 좋아질 그러한 사이클을 보고서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시점부터는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 38만 원대 부근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는 한 44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짧게 한 37만 원 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짧은 그런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철강주들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좀 짧게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는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역시 포스코 37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기관 수급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기관의 주머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코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1,700억 원 가량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14%가량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건데요. 특히 말레이시아의 호실적이 전사의 실적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장까지 탄력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장중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대 상승세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7,100원가량 상승한 77,0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대표주 항공주죠.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항공기 엔진 정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3,000억 원 규모의 엔진 22대에 대한 정비 계약인데 국내 항공사 간의 최대 규모의 계약이라고 하네요. 최근 항공주의 상승세 굉장히 좋습니다. 코로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가 되면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항공주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화물 운임비 상승도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어제의 하락을 만회하는 듯 3만 원 돌파를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현재 구간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상태입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전거래일보다 200원가량 상승한 29,6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DB하이텍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수급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DB하이텍의 실적 기대치는요, 연일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602억 원가량으로 전분기 대비했을 때 98%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실적 기대치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발간했는데요.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일회성 비용이 소멸이 되고 여기에 비용 효율화 등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히 2분기부터는요,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이 반영이 되고 이 자동차용 반도체에 이어서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는 비메모리의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또한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장중에 상승 전환 성공하면서 오늘 탄력의 오전장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6만 원 선도 시원하게 돌파를 했었는데 즉 현재 구간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상승 전환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0.36%가량 하락하면서 57,7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코웨일 그리고 최근에 여행주들과 함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대한항공 오늘 또 비메모리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장중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DB하이텍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네. 한 10% 가까운 급등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코웨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러한 호실적은 역시나 좀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코웨이가 지금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1,707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증가를 했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국내가 상당히 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렌털 판매량이 한 15% 가까이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렌털 계정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해외에서 역대 최고의 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전사의 그런 매출과 이익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기존에 이제 정수기 중심의 이제 렌털에서 이제 벗어나서 최근에 이제 공기청정기라든지 매트리스 이러한 쪽으로 카테고리가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외 사업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오늘도 이제 주가가 급등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현재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우선 한 10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추가 상승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시는 건가요? 네, 뭐 단기적으로 사실 뭐 10만 원대 가격이라고 한다면 한 20% 정도 업사이드인데 네. 지금 오늘 뭐 10% 상승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뭐 도달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실적이 좀 지속 가능하다라는 점, 또 해외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10만 원대 수준이 사실 주가가 원래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 이전에 그러니까 주가가 좀 하락하기 이전에 한 9만 원대 중후반에서 한 10만 원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가로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코웨이에 대한 매매 전략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의 수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개인의 주머니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볼 종목은요. 금리 상승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은행주입니다. 바로 제주은행인데요.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4.2%가량 상승하면서 지난 2008년 9월 이후 약 13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 연준이 조기 긴축을 나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다시금 고개를 돌면서 오늘 기술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죠. 하지만 은행주와 보험주
금융주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굉장히 탄력이 좋습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장 초에 특히나 탄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15%가량 급등하면서 장중에 7,970원까지 터치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윗골이 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밀리는 장 속에서도 3% 넘는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현재 구간 7,2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대표주인 SM인데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의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2분기부터는 실적 모멘텀이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나 SM 같은 경우에는 NCT 그리고 엑소 등의 대표 아이돌의 컴백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드라마 라인업이 강화가 되고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면서 광고 성수기까지 더해지면서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들도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공연의 재개가 늦춰지면서 다 자회사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3거래일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SM입니다. 오늘도 오후장 들어서 장중 저점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약보합권입니다. 0.8%가량 하락하면서 31,050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이스타코인데요. 이재명 관련주로 지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엮이면서 연일 급등락 행보를 연출하고 있는 이스타코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앞서 서울 여의도에서 정책 협의회를 열고 기본주택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화와 기본금융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협조해달라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그리고 기본주택 관련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급등락이 연출되고 있는데 회사는 관련이 없다, 이재명 지사 관련이 없다라고 해명 기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련 테마주로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도 8%대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전거래일보다 250원가량 상승한 2,635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은 오늘 은행주, 제주은행, 엔터주 SM 그리고 이스타코까지 매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 중에서 사실 개인 수급 종목들은 대부분 좀 테마성, 그런 좀 이슈가 있는 좀 종목들이라서 사실 네. 뭐 매수가 좀 적합한 종목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좀 SM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같은 경우에 우선 아직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는 안 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 한 33억 정도 수준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좀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뭐 SM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엔터 업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상 거의 뭐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공연이라든지 뭐 이러한 아티스트의 활동이 좀 제한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만이 좀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SM 같은 경우에 이제 2분기에 엑소라든지 NCT라든지 이런 주요 아티스트들이 지금 컴백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또 하반기에는 드라마 라인업도 좀 강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만일에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한 70% 이상까지 만약에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한 4분기부터는 공연도 점진적으로 좀 재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좀 향후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면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SM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좀 변동이 없는 이유가 네. 바로 이제 충분히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선반영된 측면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 지금 매수가 31,000원 정도로 매수가는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주가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을 못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2019년 말 연말 정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36,000~7,000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한번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36,000원, 손절 가격으로는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뿐 아니라 하이브나 JYP 등 이런 엔터주들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SM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 전략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 36,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과장님 여기까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급 상위 종목들 그리고 그중에서 앞으로도 주목해 보면 좋을 종목들 매매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시황센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10분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장유리나 캐스터와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옵션 만기일인 오늘 코스피 지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뒤 장중에는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 3,100선 부근에서 출발한 이후 장중에는 3,161선까지 오르면서 고하권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시 한번 1.6%, 3,110선, 시가 부근까지 다시 한번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오늘도 1조 2천억 원 이상 3거래일 연속으로 조 단위의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2천억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에는 연기금과 함께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다시 매도세로 돌아선 뒤 현재는 다시 한번 매도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변동성이 큰데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상황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양 시장의 분위기를 점검해 보면 매를 맞아서 이제 장 초반 대비해서는 지금 다시금 좀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양 매도 공격의 1%대로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950선이 깨지면서 지금 50선 이탈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수급 상황 하나씩 점검해 보시죠.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지수를 방어하려고 힘을 쓰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매도 공격이 나타납니다. 기관 안에서는 그냥 1,000억 원가량 물량의 지금 매물이 출하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이에 합세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서도 들어볼까요? 네,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경기 방어적인 종목군들이 슈팅이 좋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관련 종목들도 흐름은 좋은데요. 그 안에서 식품주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입니다. 일부 곡물가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풀무원 그리고 쿠쿠홈치스, 샘표식품 등 관련주들의 흐름세가 모두 오름세 집계되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역시도 경기 방어주들의 선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주, 은행, 보험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살펴보시면 푸른저축, 은행 그리고 지금 미래에셋생명, 제주은행 등 모두 관련주들의 흐름, 금융주, 보험주들의 섹터 흐름이 전반적으로 선전하는 모습 집계됩니다.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섹터를 꼽아보자면 개별적인 이슈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요. 서린바이오, 현대바이오, 일신바이오, 오늘 바이오 섹터 안에서 관련주들의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두 자릿수대로 급등 양상 집계됩니다. 네, 그런 반면에 오늘도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들의 하락세에 이어졌는데요. 자, 그럼 오늘 시장을 대표하는 간판주들 보다 더 자세하게 집중 분석해 보면서 오늘 시장이 어디에 주목을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간판주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허브경제TV 정원철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정원철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많이 밀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장이 좀 밀릴 때 이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좀 한번 집중을 해보자 해서 이제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과거에 주식을 꽤 하시던 분들은 엘컴텍 하면 금 관련주, 안전자산 관련주로 이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원래 엘컴텍 본업 자체는 이제 소형 카메라를 메인으로 하는 회사인데 07년도부터 이제 몽골에 금이랑 이제 구리 관련해서 이제 광산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금 관련주다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 기술이 뭐냐면은 우리 그린 뉴딜 하면은 꼭 친환경 그 탄소 배출을 네. 굉장히 많이 줄이고 환경을 잘 보호해서 후대에 물려주자 이러면서 이제 그린 뉴딜에서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수전의 수소를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쓰자라는 게 이제 궁극점인데 이 엘컴텍이 이 수전의 수소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금 관련주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칠레에 그 클리너 퓨처스라고 이제 친환경 관련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과 실제로 MOU를 맺고 실질적으로 그 수전에 관련 기술을 제공을 하고 그 칠레 회사에서는 이 수전의 그 설비를 시연하는 그런 이제 또 협업을 맺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엘컴텍 대표님께서 문상봉 대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수소 관련해서 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있는데 수소 에너지는 뭐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나 다 쓸 수 있는 이제 궁극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계신데 이제 그런 또 발언으로 말미암아 이 엘컴텍에서 이제 수소에 집중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또 큰지 또 알 수 있는 그런 또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이 굉장히 요즘 좀 힘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히토류 관련주, 뭐 원자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한 번 더 엘컴텍을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오늘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금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신 종목인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쪽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도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하나생명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양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뭐 금융주를 포함한 그러니까 은행주를 포함한 보험주까지 해서 금융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인플레이션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시겠지만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0% 성장을 했다는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 상승 효과가 분명히 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주식시장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변액보증준비국 환입에 대한 어떤 차익이 개선이 되게 되면서 괜찮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서 뭐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고 있는 구리와 같은 그 상품 계약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금리 상승 이런 효과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보험주도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효과뿐만 아니라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어떤 인상도 현재 예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보험사들의 어떤 손해율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뭐 금리 이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급등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시에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뭐 수혜주 그리고 피해주 이런 부분들은 좀 엇갈리면서 나타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 대비 저도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보험주 내에서 이 채권금리와 연관성이 있는 하나생명을 오늘 첫 번째 간판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인플레이션 문제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네. 수혜주를 좀 찾아봐야겠죠. 그러면은 은행주와 보험주 다 좀 지금 충분히 신규 매수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가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가는 종목들이 너무나 좀 강하게 시세를 좀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SOL 같은 종목도 그렇고요. 방금 말씀드린 하나생명도 그렇고 또 지금 HMM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는 진짜 말 그대로 가는 종목들이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짧게 방망이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네. 가는 종목 쪽으로 따라잡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주뿐만 아니라 뭐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이런 쪽을 한번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은 지금 시장 구간에서는 대안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변동성을 감안해서 짧게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한 업종들 그리고 섹터들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HMM 오늘 좀 장 초반에 4% 이상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장 후반 들어서 굉장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6% 이상까지 음봉을 확대하면서 44,45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해운주 내에서는 KSS 해운은 오늘 장중에 20%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고 현재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8%의 강세 13,450원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5월 13일 장 마감했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에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2% 내외의 낙폭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장중에 낙폭을 거의 만회하면서 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 장중에 수급 변동성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도세로 장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자, 오늘 먼저 마감
그럼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이나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CPI 발표 이후 인플레 쇼크가 현실화되는가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지면서 양시장은 깊게 밀리며 출발을 했습니다. 자,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인플레 우려에 4일 연속 하락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행히도 유가증권 시장의 심리적인 지지선이죠. 3,10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3,120선 중반에서 거래가 마치는 모습입니다. 깊게 밀리면서 오늘도 역시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기관 안에서는 연기금,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났는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또 외국인들도 강하게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의 흐름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963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또 깊게는 940선 후반까지도 밀리는 모습 장 초반에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행히도 950선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기관이 거의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팔았습니다. 외국인도 거기 300억 원 정도 힘을 보태면서 양 지수 오늘 빠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 결국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한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총상위주 흐름들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결국 8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1.88%의 낙폭으로 78,500원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의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지난 이틀간 1,700억 원 넘는 공매도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78,500원으로 오늘 장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서 역시 최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1% 이상 빠지면서 11만 7,500원. 그리고 2차전지주들도 오늘 여전히 하락세 이어갔는데 어제는 LG화학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면 오늘은 삼성 SDI가 4.9% 낙폭을 기록했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26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이슈 덕분에 6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90만 5천 원까지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상승폭을 일부 줄이면서 86만 6천 원 마감을 했고 셀트리온이 0.95% 역시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밖에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역시 은행주들의 상승 흐름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럼 양시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컸던 종목들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내수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 움직임 나타납니다. 식품주들 오늘의 훈풍이 불었는데요. 풀무원도 오늘 흐름이 좋았고요. 사조, 오양, 현대 그린푸드 오늘 다 오름세로 거래를 마칩니다. 해운주들 역시나 좀 강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KSS 해운 그리고 경방 모두 다 오름세로 집계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하위 종목군들 반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철강 관련주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혈되면서 하락하며 거래 마칩니다. 보시다시피 현대 BNG스틸, 휴스틸, KG 동부제철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일까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매물 출회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상위 종목군들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역시나 코로나로 묶이는 종목군들의 슈팅이 좋았습니다. 대한과학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 컨트롤 초저온 냉동고를 온도 대역별 제품 폴 라인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개별적인 이슈의 모멘텀을 앓고 날아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관련주들 역시도 훈풍이 이어집니다.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모두 다 오늘은 강세 움직임을 띠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요즘에 키즈 관련주 안에서 대장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바로 캐리소프트겠죠. 오늘도 역시나 하드캐리하면서 종목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는 코스닥의 하위 종목군도 보겠습니다. 게임주들 실적 발표 개별적으로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대체적으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넷게임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철강 중소형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 역시 쏟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 마감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장윤이나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금 전에 LG 실적이 발표된 부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LG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조 1,8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조 9억 원으로 87%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LG 역시 계열사들의 실적 호조에 힘을 입어서 이렇게 호실적 발표한 것으로 보이고요. NHN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 나왔는데 역시 매출액과 영업이익 소폭 상승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 간판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130원을 넘어섰습니다. 마감은 1,129원으로 했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5월 들어서 5조 원 이상의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고 오늘도 1조 4천억 원 이상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자, 외국인이 성장주와 신흥국 주식을 팔고 미국 증시의 가치주를 사들이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는 0.4%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두 분과 이야기 계속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태근 팀장님 수익률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 말씀드린 LG하우시스가 예상외로 조금 그 상승을 하게 되면서 네. 단기간에 수익이 좀 많이 났는데, 근데 최근 종목의 트렌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그 하나생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는 종목만 강하게 시세가 나는 그런 맞아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서 LG하우시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LG하우시스가 좀 빠르게 수익이 조금 확보가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또 리스크 관리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일 종가 대비 하락 마감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런 흐름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그때는 조금 수익 시현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장 네. 대비해서는 좀 짧게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낫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한순간 흐름이 좀 끊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가져가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래도 그 전일 종가 대비 흐름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시세가 생각보다 좀 오늘 뭐 좀 전에 말했던 하나생명도 그렇고 그리고 기업은행도 그렇고요. 네. 그런 종목들이 생각 외로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빠르게 자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확인 후 대응하자. 한 3%, 5% 덜 먹더라도 확인 후 대응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주가 흐름 잘 보면서 대응해 주시고요. 자, 그럼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좀 선택을 했는데요. 농심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2%가 한 1.6%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일단 하락 출발하고 난 다음에 전략 후강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 흐름이 내일 쪽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준비를 좀 했고요. 아시다시피 뭐 하나생명에도 말씀했지만 인플레이션 문제가 뭐 이슈가 계속 증시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산업용 금속뿐만 아니라 뭐 밀이라든지 곡물가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그 소위 말하는 상품 시장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물가 상승이 또 식품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최근에 농심이라든지 CJ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뭐 S&P GSCI 곡물지수 같은 경우도 한 달 내에 벌써 21%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음식료업체 전반적으로 그 판매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인상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심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시가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10% 정도 좀 짧게 잡았습니다. 33만 5천 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9만 6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라면 네. 가격 올리는 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식품주 전반적인 좋은 흐름 속에서 네네. 같이 상승을 전망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라면 빼고는 다 올랐어요. 근데 라면이 싸다 그 전반적으로 라면만 얘기를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그 마트라든지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식료품이 다 비싸요. 유일하게 라면만 지금 인상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가격 저항이 있긴 하지만 이 곡물가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투심이 호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만 좀 이용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목표가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런 이슈들이 언급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정원철 대표님의 내일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이제 공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자체가 시간을 좀 아끼고 리스크를 내가 취하더라도 시간을 좀 아끼면서 이제 빠른 결과를 내자라는 좀 취지로 트레이딩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온 종목 대오 AL이라는 종목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알루미늄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경기 도지사죠.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에 대해서 이제 노선을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철도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대오에이엘은 이제 과거에 철도 관련주로서 이제
북한과의 이제 관계 개선 시 혹은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시 좀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이다 보니까 또 이번 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물론 백신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또 이 북한 얘기가 또 빠질 수가 없다라는 이제 생각하에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차트가 뭐 기술적으로는 좀 높아 보여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감안하고 빠른 승부를 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이제 박스권 구간을 거의 1년 넘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요번에 처음 들어올린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상승 구간으로 볼 수 있고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한다 했을 때 목표가는 4,700원. 4,700원 한 전고점 넘어서까지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손절가는 원래 3,400원을 드렸는데 이게 오후장에 좀 밀리다 보니까 한 200원 정도 더 내려가지고 한 3,200원 이 정도로 네. 손절을 잡고 한번 트레이딩 진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다른 성격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이제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좀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을 제시해 주셨고 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동성을 좀 이용해 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씩 종목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점검해 보면서 그 안에서 대응 전략 그리고 수익 날 수 있는 전략 찾아보는 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지수 장 후반 들어 다시 밀리면서 오늘도 1,700개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하루 반짝 강세 보였던 창투사 섹터도 오늘 일제히 약세 보였고 IT, 2차 전지, 철강주들의 약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인데요. 어제와 오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제 20%, 오늘은 거의 8% 정도 빠졌는데 좀 OLED 그쪽 종목이죠. 네. 설명을 들어볼까요? 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관련된 제품을 좀 공급하는 업체죠. 뭐 저는 올해 IT 업황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OLED 쪽으로 투자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뭐 항상 이제 매년 올해라고 말을 했지만 대형 OLED 시장 쪽으로 계속 이제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은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한테는 계속해서 신규 매출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뭐 특히 이제 삼성뿐이 아니라 뭐 다른 기업으로도 여러 다국적 기업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 안정성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제 주가가 좀 급락세가 나오는 것은 꼭 HB 테크놀로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IT 관련된 기업들 대부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플레 우려감들 때문에 IT 업황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IT 업종에 대해서의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 대만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오늘도 지금 한 4%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IT 업종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이 국내에 관련된 기업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HB 테크놀로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거든요. 다른 디스플레이 장비주를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좀 하락을 좀 크게 좀 맞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OLED 업황 자체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일단 반도체 IT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적인 움직임이다 네. 보니까 같이 밀린 것 같습니다. 주의로 보시나요? 안전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뭐 이틀 동안 30%가 넘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락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 가격적인 측면에 접근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한 번 4월 말에 1차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다가 하락이 나온 것이라서 저는 반등이 좀 약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열어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로 보시는 건데 그러면 반등 가능성을 좀 어려울까요? 찾기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네. 기술적 반등에 수준에서?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700원이면 정말 잘 나와 봐야 오늘 시가 언저리 한 3,0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열어놓아야 되고 그 이후는 다시 또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의 수익이 적은 건 아니지만 또 반대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무리한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 수준일 것이다라는 분석 들어봤고요.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밥켓인데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제 역시 오늘 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뭐 두산마켓뿐이 아니라 뭐 전체적인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최근에 보시면 경기 민감주, 시크니컬 관련된 종목군들의 하락이 조금 더 컸어요. 왜냐하면 그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의 확대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뭐 인플레 얘기를 하면서 뭐 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에 따른 또 굴삭기 수요는 계속해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플레 투자에 대한 어떤 굴삭기 수요 또 이런 채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굴삭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설 기자재 관련돼서는 저는 시황은 여전히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다. 오늘 다만 이제 하락을 한 부분들은 시장이 좀 하락했었던 부분들도 일부 있지만 그 블랙록 투자자문사 쪽에서 지분이 한 5%대에서 4%대로 좀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5.19에서 4.11로 한 1% 정도 지분을 좀 줄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도 약간의 그 두산 밥켓에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은 안전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건설기계 장비주들이 하락했지만 두산바켓은 오히려 선방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블랙록의 지분 감소 소식이 있었음에도 이 정도의 하락에 그쳤다는 얘기는 물론 약간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HB 방금 보여드린 HB 네. 테크놀로지처럼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하락을 하다가 다시 재차 반등을 해서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전 신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인플레이션 장세 속에서 원자재 채굴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들어봤고요. 내일장 전망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이제 3일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시장은 좀 반등 과정에 놓여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도 뭐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은 좀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오늘 약간 만기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본다라면 일단 내일은 너무 위축된 시장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외국인들 오늘도 1조 원이 넘는 매도를 보여줬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수급이 안 좋은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하락이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4월 말에 하락하고 지금 하락은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반등을 준다라면 저는 좀 현금화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는 또 역시 현금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장의 중심 이슈 그리고 종목들의 매매 전략 꼼꼼하게 점검해 드렸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장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내일 다시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